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세상은 어지러웠습니다. 춘추시대 1211회, 전국시대 468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백성의 통곡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자가 천하를 떠돌던 어느 날 태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 자로에게 말합니다. 자로야, 저 여인이 저리 슬피 우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자로는 그 여인을 위로하고 돌아와 스승에게 고합니다. 선생님, 저 여인이 호랑이에게 시아비와 남편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마저 죽임을 당했다고. 어허, 그러면 인가로 내려가시지 왜 이 산속에 사신단 말이냐? 선생님, 세상에는 호랑이보다 더 가혹한 정치가 있어서 이곳이 낫다 합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시대, 공자와 묵자, 한비자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백성들의 삶에 기꺼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그 길에서 주창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일까요? 아니면 의? 혹은 예나 지, 신일까요?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간직할 딱 하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키 서호라. 그것은 서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지. 공자는 위정자들의 한갓된 이익 추구가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는 위정자들에게 외칩니다. 정자, 정야, 숙간, 부정. 당신이 똑바르면 누가 감히 부정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맹자를 불러 이익을 구하는 왕에게 맹자는 말합니다. 왜 하필 이익을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뻣뻣한 공자학파를 어느 왕이 채용했겠습니까? 그는 군자 집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익에 매몰되지 않고 서의 정신으로 모두의 이익인 의로움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군자의 철학을 세우고 그들이 삶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생활은 곤궁했고 가끔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 안회도 가난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부모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 어느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 부모의 마음,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보답하는 효의 마음은 어질 인자 인의 근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내지하는 이 힘을 발현시키면 대동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악당이라도 달려가 그 아이를 구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어떤 이익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은 공자가 말한 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와 측은지심, 군자, 그리고 군자의 기쁨과 헌신은 공자의 길이었습니다. 묵자, 기원전 440년경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가 천하를 호령하던 초나라 왕 앞에 섰습니다. 옆에 작은 나라 송나라를 치려는 계획을 단절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는 정성을 다해 초왕을 설득합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논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왕이 송나라를 치려 한다면 그것을 꺾을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묵자, 그는 전투적인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약자를 위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백성들에게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안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자들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그럼에도 공격을 가하는 자들은 격퇴시킵니다. 묵자와 그의 제자들은 당시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렛대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유클리드보다 100년 먼저 기하학을 발견했습니다. 쑥연기를 피웠습니다. 지하전을 벌려 최초의 화학전투가 되었습니다. 초나라 왕은 묵자의 논리와 묵자의 전투 준비를 듣고 전쟁을 중단합니다. 묵자와 그의 제자들,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검었습니다. 그래서 묵가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체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전쟁을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을 내던져 전쟁 자체를 막아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인류사에 그 족적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없습니다. 일시적 승자도 반드시 패자가 되는 것이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다. 겸상해, 교상리, 그것이 그들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익은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평화, 그것이 그들의 이익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자식의 차별애를 부정했습니다. 차근차근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내 가족과 내 가족을 나누고 내 나라와 내 나라를 구분하면 그것 때문에 이익이 충돌하고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믿었습니다. 모든 초목에 비를 내리듯이, 그리고 모든 생명에 햇볕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차별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묵자는 자신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묵비사염, 반드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비자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다는 말인가? 그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했죠.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서로의 이익이 나뉘는데 어찌 왕과 신하의 이익이 같겠는가? 그들과 백성의 이익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는가?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동도 그 깊은 곳에는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의 인간에서 출발합니다. 성군이 나타나서 멋있는 정치를 하면 좋겠으나 그것은 천년에 한 번 오는 일입니다. 성군을 기다리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나뭇가지라도 던져줘야죠. 수영선수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춘추시대 유명한 마부로 왕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천리나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마부는 천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왕량을 기다리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20명의 마부를 50리 간격으로 배치하고 릴레이를 하면 왕량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비자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과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법은 태양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분명하고 그와 같이 공평해야 했습니다. 태자에게도 가차없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법은 또한 뜨거워야 했습니다. 그는 작은 죄도 중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죄지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의 처벌이 아닙니다. 이형, 거형, 강력한 형벌로서 형벌을 없애겠다 한 거죠. 백성들에게서 죄를 추방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형벌을 주창한 것입니다. 그가 군주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술입니다. 군주가 신하와 백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것이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난세를 헤쳐가고 천하를 안정시켜가야 하는 그 시대, 그때에는 그 방법들이 깊은 해안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한비자는 몸조심하라며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법과 수를 제창하는 이유는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미혹한 군주의 위협 따위를 개념치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철학으로 무장한 진시황을 통해 한비자는 중국 천하를 통일합니다. 인간의 어둠을 직시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 연꽃을 피우고자 한 한비자의 꿈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